이거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,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만 원, 20% 손실을 봐서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, 어떤 분은 잘 관리를 해서 그래도 20% 수익이 나서 120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, 이 두 사람의 80만 원과 120만 원의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벌써 50%의 자산의 차이가, 비중의 금액 대비 50%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20%를 잃어서 80만 원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 번으로서는 이 정도지만 점점 누적이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나중에는 내가 원금조차 도달하기 힘든 상황도 많이 오거든요. 저도 물론 예전에 그랬고 마찬가지고, 이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은 내 원금에 도달하는 속도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이 원금인데 900만 원 됐었을 때 1000만 원 달성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와 제가 극단적으로 200만 원이 됐어요. 2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나요? 5배가 올라야 됩니다. 그래도 내 원금이에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발할 때 이게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쫓아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. 보시면 손실이 10% 발생이 됐어요. 10%? 그러면 만원에 사서 9,000원이면 손실이 10%죠? 근데 이게 9,000원이 다시 만원이 되려면 10%만 오르면 될까요? 아니죠. 10% 오르면 9,900원이기 때문에 11% 이상이 올라야 만원 정도가 되겠죠. 근데 사실 뭐 1%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요. 근데 20%를 볼까요? 만원이 8,000원 되면은 8,000원이 다시 만원이 되려면 25%가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 제 원금이에요. 그 다음에 40%면 67%가량 상승을 해야 되고요. 만약에 50% 손실이 났다. 그러면 이 종목은 그 시점에서 2배가 올라야 제 원금이 되는 거예요. 자, 제가 왜 아까 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. 10%대는 11% 수익만 나도 제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. 근데 20%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. 25%. 자, 30%는 생각되어 있지만 30% 손실 나도 40몇 %의 수익을 기록해야 돼요. 그 다음에 40% 다음에 67%. 사실 67%의 수익도 그렇게 이게 쉬운 수익률이 아니거든요. 근데 50%는 이게 100%. 그러니까 점점 리스크 관리를 안 할수록 나의 원금과 멀어지게 되고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퍼센테이지를 딱 몇 %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걸로 봤었을 경우에는 내가 손실을 내더라도 다음에 그만큼 수익이 났었을 때 어느 정도 원금에 가까워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20%에 뭐 이 정도 25%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뭐 10%에서 20% 안에 이게 손절이 이루어져야 그만큼 다음에 수익이 났었을 때 원금과 비슷해지겠죠.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하시면 본인의 성향을 알게 되거든요. 내가 소위 말해서 짧게 매매를 하실 건지, 단타를 하실 건지, 아니면 중장기로 하실 건지, 아니면 장기 투자로 하실 건지, 뭐 이렇게 아마 성향이 분명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육상에서도 100m가 있고 200m 있고 400m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거를 꼭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제 주변에서 물론 단타를 하시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분명히 계시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잃는 거를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. 왜냐하면 대부분 매매는 딱 10% 정해놓고 단타도
단기적으로 매매하시려면 손절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데, 들어갔다가 빠지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물리거나 이거를 청산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, 거래세가 지금 현재 0.23% 되고 있잖아요. 매도할 때 주식, 국내 주식 같은 경우. 물론 이거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뭐 바뀔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러면 매도할 때 0.23%가 부과가 될 거고, 요즘 매수할 때 수수료가 있기는 한데 뭐 없는 분도 계실 거고, 그러면 매수와 매도 수수료까지 다 합해서 0.3%로 계산을 해볼게요. 0.3%. 그러면 0.3%가 하루에 한 번 사서 하루에 한 번 매도하면 0.3%의 비용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영업일수를 저희가 250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를 곱해보면은 75%가 나오거든요. 0.3%를 250일 동안 계속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75%의 연 수익률이 기록을 해야 내 본전이 되는 거예요.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? 매일 하루에 한 번 사서 한 번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0.3% 비용이 지불이 되잖아요. 그게 1년 동안 누적이 되면 75%, 내 금액의 75%가 소비가 될 거고,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75%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내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. 물론 그렇게 반론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. 내가 하루에 0.3 말고 0.5%의 수익을 기록하면 벌 수 있는 거 아니냐? 맞는 얘기입니다. 버실 수 있어요. 근데 승률을 봤었을 때, 그 다음에 손절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런 매매의 그림, 습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벌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짧게 매매해서 돈 수익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. 분명히 계시지만은 이렇게 자주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리스크를 잘 알고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, 만약에 수익률이 100% 났어요. 내 계좌에 수익률이 100% 났다는 뜻은 거기 옆에 보시면은 수익률이 보이실 거거든요. 100%라고. 자, 만약에 제가 수익률이 100%예요. 지금 현재. 그러면 2배가 났다는 뜻이죠. 근데 여기서 안 좋게 하한가를 갔어요. 내 종목이. 그러면 제 잔고의 수익률은 몇 %일까요? 100%에서 30% 빼면은 70% 수익일까요? 내 잔고에? 아니죠. 내 잔고의 수익률은 몇 %? 40%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40%. 왜 그러냐면, 잘 보세요. 만원짜리가 2만원 가게 되면 수익률이 100%죠. 근데 2만원에 30%가 빠지면 6천원이 빠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만원에 샀기 때문에 6천원 빠지면 14,000원이 현재가가 되니까 나의 수익률은 40%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, 고점 대비 빠지게 되면, 많이 올랐을 때 고점 대비 빠지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이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복리로 여태까지 수익을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위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이 고점이 자꾸만 내 원금이라고 생각이 돼요. 내가 이만큼 돈이 자산이 늘어났었는데 빠지게 되니까 그 미련 때문에 만약에 하락 추세가 왔다라고 했었을 경우 이 주식을 팔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. 힘들어져요. 이런 계산법 때문에. 그러니까 실제로 40% 수익이지만 바로 전날까지는 100% 수익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원금, 내가 원래는 이만큼 벌었었는데 이만큼 되니까 자꾸만 잃었다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를 청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근데 억울하실 필요는 없어요. 올라갈 때 다 복리로 수익을 챙기신 거기 때문에 가져간 거는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. 그만큼 떨어졌을 때는
내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 주셔야 돼요.